연출과 작곡 콤비로 읽는 영화 음악 윅 베송과 에릭 세라. 프랑스 영화 음악계의 자존심. 연출자와 영화 음악 작곡가로서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추며 영상 작업을 해오고 있는 이들의 활동상에 대해 살펴본다.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작품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연출과 작곡 콤비들의 영화적 특색을 영화 음악적 관점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윅 베송 감독 제1호 영화 음악. 작곡에 입문한 에릭 세라는 할리우드에서 레니 니하우스가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어 왔듯이 7시리즈 중 마틴 캠벨 감독의 골든 아이, 존 맥티어난 감독의 SF 액션 롤러볼 등 몇 편의 할리우드 대작 외에는 꾸준히 윅 베송 감독의 음악 작업 지원자 역할을 해내고 있다. 윅 베송과 에릭 세라의 첫 콤비작은 마지막 전투이다. 핵전쟁 이후 묵시록적인 계시가 내려진 이후의 지구 환경을 묘사한 영화는 피에르 졸리베, 프리츠 웨퍼 등의 연기자가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사 없이 영상과 음악만으로 화면을 구성한 독특한 작품이다. 영화 전문가들은 호주의 대표적 연출가 조지 밀러의 매드맥스에서 영향을 받고 제작한 작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찰에 추적당하는 도망자가 지하철 구내에서 록 콘서트를 계획한다는 특이한 줄거리를 담고 있는 서브웨이는 이들의 두 번째 콤비작. 크리스토퍼 람베르가 주연을 맡았고 극중 아내 역은 이자벨 아자니가 출연하고 있다. 1980년대 프랑스 영화의 작품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그랑 블루는 스킨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바닷속으로 누가 더 깊이 잠수하는가를 놓고 승부를 겨루는 두 청년의 행적을 다룬 작품. 라스트에서 인간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해로 몸을 던지는 장. 르노의 모습과 어우러지는 전자 악기 멜로디는 할리우드 작곡가들도 극찬을 보냈다. 윅 베송이 제작 당시 아내였던 안느 파릴로를 히로인으로 등장시킬 정도로 야심을 갖고 공개한 니키타는 할리우드에서 존 바담 감독이 브리지트 폰다를 기용해 니나로 리메이크할 정도로 영화적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이다. 오프닝에서부터 박력있게 진행되는 화면과 빠른 템포의 주제곡 등은 알랑 드롱 주연, 클로드 볼링 작곡의 볼사리노 등에서 들려주었던 프랑스 스타일의 느와르 영화에 버금갈 정도로 국제영화가에서 갈채를 얻어낸다. 갈라파고스, 세이셀, 뉴카레드니아 그리고 홍해 등 전 세계 각지의 산재에 있는 산호초 섬에 초점을 맞추어 해양 생태계의 실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형식의 아틀란티스는 인간은 전혀 등장시키지 않고 바다 생물체들만 담아 영화 보는 맛을 나게 했다는 호평을 얻은 화제작이다. 윅 베송과 에릭 세라의 작품을 서구 음악 비평가들의 평가 자료를 참고하여 음악적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자. 마지막 전투는 핵전쟁 이후의 시간적 배경과 황량하고 쓸쓸하기 그지없는 사막 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인공이 생존 그 자체를 위한 전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풍경을 보여준다. 모든 도시는 폐허 상태이고 대기오염, 이상기후로 인간은 말을 할 수 없게 된다. 생존자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 양심의 가책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지만 주인공 남자 피에르 졸리베는 새로운 세상을 찾기 위해 분투한다. 마지막 전투는 후속작 서브웨이를 만드는 데 바탕이 된 영화로 실험적인 방법으로 암담한 소재를 그렸지만 프랑스 영화 음악이 대중성과 예술성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얻는다. 엘렌 아이자벨 아자니는 갑부 남편 게스버그 미소의 갈라브루를 만나 화려하지만 권태롭게 살아가고 있다. 어느 날 짐을 들어준 계기로 의혹에 쌓여있는 프레드 크리스토퍼 람베르를 알게 된다. 헬레나 생일 파티 초대를 받은 프레드 연회 도중 금고를 폭파시키는 돌발 행동을 한다. 프레드는 헬레나 남편의 신복들에게 쫓기던 중 지하철로 도망가고 지하 속 숨겨진 세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프레드는 새로이 들어선 낯선 공간, 지하철 안을 돌아다니다 지하철 소매치기, 롤러장 위그 앙글라드를 만난다. 그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다니며 지하철 안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괴짜. 롤러는 자신만의 밴드를 결성하는 게 꿈인 프레드와 함께 강도 계획을 도모하고 프레드는 지하철 안의 사람들과 밴드를 결성한다. 롤러만큼 기이한 인물로 장 피에르 바크리가 배트맨 복장을 한 수사관으로 출연하고 있다. 프레드가 결성한 록 밴드에서 드러머 역은 장 르노, 베이시스트 역은 작곡가 에릭 세라가 카메오 출연하고 있다.
에릭은 극중 대역 없이 기타를 멋지게 연주하는데 5세 때부터 기타를 연주할 정도로 발군의 음악적 감각을 갖고 있어. 영화 음악 전문 작곡가로 데뷔하기 이전에 스튜디오에서 기타 연주가로 생계를 꾸렸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질세라 지하철 운전수로 역시 깜짝 출연하고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연출자 뮤익 배송이다. 그랑 블루는 앞서 언급했듯이 프랑스, 유럽 영화계의 성원을 등에 업고 할리우드로 진출해 바다와 함께 움직이고 호흡하는 인간의 모습과 이를 부드럽게 감싸는 음악이 프랑스 영화만의 탁월한 감각을 전해주었다는 극찬을 받으면서 폭발적인 흥행 성적을 거둔다. 그랑 블루는 이후 편집에서 누락된 부분을 삽입해 감독 특별판인 디렉터스 컷이 추가로 공개되기도 했다. 아틀란티스에 대해 서구 영화 음악계에서는 뮤익 배송과 에릭 세라는 인간의 내레이션을 신세사이저 선율로 대체하는 특이한 방법을 시도해 성공을 거두었다고 극찬을 보낸다. 이 영화에서 에릭 세라는 배경 리듬을 삭제한 채 바닷속 생물의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대규모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는 듯한 신세사이저 기계음을 서서히 가미시켜 극적 효과를 거두는 기법으로 프랑스 영화만의 특징을 단적으로 전달시켜 주었다는 호평을 얻어낸다. 인간미를 갖고 있는 킬러와 가족을 마약, 조직과 결탁된 형사에게 피살된 10대 소녀의 우애와 복수극을 다룬 내용. 에릭 세라가 어린 소녀가 부패한 경찰을 향한 응징 과정을 스토리에 맞게 건조한 신세사이저, 악기를 활용한 발라드 포마틸다, 화증, 해프닝 아웃데어, 더 게임 이즈 오버 등으로 묘사해 주었다. 하지만 내용은 에릭 세라 연주곡보다는 자신의 원한을 위해 악덕 경찰과 함께 자폭을 택한 킬러의 행적을 추모하면서 그가 생전에 아끼던 화분을 땅에 묻어줄 때 흘러나오던 스팅의 세이프 오브 마이 하트가 극에 대한 강렬한 감동을 부추겨주는데 한몫게 낸다. 할리우드와 세계 흥행 시장을 노리고 브루스 윌리스, 밀라 요보비치, 게리 올드만 등을 기용해서 선보인 야심작이 제5원소이다. 1914년 이집트의 피라미드 발굴 현장. 노학자가 지구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비밀인 피라미드 벽에 새겨진 5개 원소의 비밀을 밝혀낸다. 피라미드 성직자 코넬리우스는 300년 전 예언대로 악마가 다가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라미드에 의하면 5영년마다 세상이 바뀌고 악마가 찾아오게 된다. 이때 물, 불, 바람, 흙을 상징하는 돌이 절대 인간과 결합해 세상을 구한다는 것. 하지만 이 4개의 요소가 악마와 결합하면 지구는 악마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예언처럼 미지의 제5원소를 제외한 4개의 원소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몬도샤 행성. 인들이 4개의 돌을 가지고 지구를 찾아온다. 몬도샤인들은 지구에 접근하기도 전에 우주 해적 만갈로에게 격추된다. 이때 남은 몬도샤인의 한쪽 팔을 입수한 과학자들은 유전자를 합성시켜 빨간 머리의 아름다운 소녀 리루를 만들어낸다. 리루는 바로 인류를 구해줄 마지막 5번째 원소인 것이다. 액션, SF, 판타지, 로맨스 등 흥미있는 요소를 모두 결합시킨 제5원소에서는 전직 연방요원 출신인 에어 캐븐 전사 코벤, 달라스 브루스 윌리스가 우주여행을 왔다가 푸른색 의상을 입은 우주 디바가 불러주는 오페라를 듣는다. 이때 사용된 곡이 루치아 람메르무어와 흥겨운 록 리듬의 더 디바 댄스이다. 두 곡은 모두 인바 물라 차코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협연해서 들려주고 있다. 2008년부터 뮤익 배송이 심혈을 쏟고 있는 시리즈 작품이 바로 아더와 미니모이 시리즈. 호기심 많은 10살 소년 아더 프레디 하이모어는 사랑하는 할머니 미아 페로우와 살고 있는 집이 며칠 뒤면 은행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을 알게 된다. 실종된 할아버지가 꼬마 요정 미니모이 왕국에 보물을 숨겨놓았다는 주술 서적을 발견한 아더. 101에 한 번 열리는 마법의 문을 통과해 미니모이로 변신, 보물을 찾아 새로운 세상으로 모험을 떠난다. 미니모이 국왕 로버트 드 니로의 딸인 터프한 성격의 셀레니아 공주 마돈나와 개구쟁이 발명가 왕자 베타지미 펄론을 만난 아더는 이브렘으로 불리는 악당 말타자르 데이비드 보위의 위협으로부터 왕국을 지키려는 이들과 함께 비밀 원정대를 결성하고 어둠의 도시로 모험 여행을 떠난다. 프랑스판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와 해리포터 시리즈를 표방한 이 작품은 아더와 미니모이,
비밀 원정대의 출정을 비롯해 아더와 미니모이 2 셀레니아 공주 구출 작전, 아더와 미니모이 3 두세 개의 전쟁 등으로 연속 공개되고 있다. 부족할 때는 적의 능력을 끌어들여 승리를 획득한다. 흡사 손자병법의 전술을 떠올려주듯 프랑스 영화계의 간판 감독 루익 베송이 미국의 애니메이션 전문가들을 적극 초빙해서 합작품으로 선보인 것이 아더와 미니모이다. 서구 흥행가에서는 마당 뒤뜰에서 펼쳐지는 모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라는 선전 문구로 공개된다. 루익 베송이 온 가족을 겨냥하고 지필한 4권짜리 소설을 원안으로 해서 실사와 장편, 애니메이션을 결합시켜 각색한 작품이다. 세계 영화가의 탄생지가 바로 프랑스. 영화 본가를 자처하면서 유럽 예술계의 근거지를 자임하는 프랑스가 유독 약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애니메이션이다. 컴퓨터 그래픽을 기반으로 한 할리우드, 수작업을 통한 원시적인 작업을 고수해 오고 있는 일본 윌레스와 그로밋 시리즈처럼 진흙으로 모형을 만들어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오고 있는 영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제대로 된 작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프랑스 애니메이션 업계의 실상이다. 2000년 그림자를 이용해 만화 영화 제작을 시도해 실루엣 애니메이션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프린스 앤 프린세스 이외에는 이렇다 할 작품을 탄생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보적인 프랑스 애니메이션의 재건을 위해 발벗고 나선 이가 바로 유럽 영화계의 간판 감독인 루익 베송인 것이다. 그는 아동들에게 창의적인 꿈을 높여주기 위해 앞으로는 장편 극영화보다는 아동용 애니메이션 제작에 전력할 계획이라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런 제작 사연을 갖고 있는 아더와 미니모이는 프랑스 애니메이션이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시켜주기 위한 정책적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흥행 포인트를 높이기 위해 팝과 힙합 장르에서 일가를 이루고 있는 마돈나, 스눕독이 돕, 데이비드 보위 등을 초빙해 목소리 더빙을 맡겼는데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도 호평을 받아내면서 이러한 전략이 성공했음을 입증시킨다. 모험을 떠난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할머니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아더는 악덕 부동산 업자로부터 집을 지키기 위해 할아버지가 남긴 힌트를 따라 보물을 찾아 나선다. 여행 도중에 믿기지 않는 놀라운 세계를 발견한 아더. 상상 속에만 있을 줄 알았던 2mm 크기의 미니모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초민이 세상에 들어온 아더에게 부여된 새로운 임무는 바로 악당 이브렘으로부터 위기에 처한 미니모이 세계를 구출해주는 동시에 숨겨진 보물도 찾아달라는 부탁. 미니모이 원정대에 합류한 아더는 온갖 어려움을 체험하면서 마침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낸다. 아더와 미니모이 2에서는 할리우드 히트 애니메이션 슈렉 포에버를 떠올려주는 쌍둥이 캐릭터로 흥행가에서 눈길을 끌었다. 즉 왕자 베타메치와 악당 럼펠이 닮은 꼴로 등장한 것. 프랑스 애니 아더와 미니모이 2의 귀여운 왕자 베타메치와 할리우드산 애니 슈렉 포에버의 악당 럼펠이 흡사한 체구와 외형을 갖고 있어 눈길을 끌어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애니메이션의 잔재미를 선사하고 있는 두 영화 속 인기 캐릭터는 모두 한 것. 머셋질 부린 헤어스타일에다 작은 체구가 흡사 쌍둥이 같은 느낌을 선사하고 있다. 럼펠은 슈렉 포에버에서 슈렉에게 감언이설을 던져 그의 왕국을 접수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법사 악당. 반면 베타메치는 아더와 미니모이 2에서 아더를 돕는 친구이자 미니모이 왕국의 사고뭉치 왕자 신분을 갖고 있는 주역이다. 두 캐릭터는 모두 하늘까지 솟아오를 듯한 펑크 머리 헤어스타일에 작은 체구까지 비슷하다. 슈렉을 꼬드겨 겁나 먼 왕국을 차지하려는 마법계의 옴므 파탈. 마법사 럼펠과 아더와 미니모이 2에서 아더를 도와 미니모이 왕국을 고수하려는 왕자 베타메치는 모두 종횡무진 활약으로 영화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정복 욕구에 불타는 부리부리한 눈과 깡마른 몸집의 악당 럼펠과는 다르게 이웃집에 사는 꼬마 아이처럼 귀엽고 통통한 볼, 장난기 가득한 눈, 볼록 튀어나온 배를 내민 베타메치 왕자는 대중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베타메치는 미니모이 왕국에 들어오면 하얀색 펑크머리로 변신하는 아더와 함께 무당벌레, 나비 등 정원 속 친구들을 교통수단으로 삼아 종횡무진 땅속 왕국을 누비는 감초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1편 때부터 최고의 코믹 캐릭터로 사랑받았던 그는 2부에서는 자신의 10배가 넘는 거대한 털북숭이 거미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대 사탕 하나로 손쉽게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배짱 두둑한 대인배 왕자로 컴백했다. 점잖고 의젓한 주인공 아더와는 다르지만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귀여운 외모와 말투에 장난기 어린 표정까지 개성 만점. 빨간 불꽃머리의 사고뭉치 꼬마 왕자가 바로 베타매치다. 그는 슈렉 포에버의 새로운 악당 럼펠과 흥행 경쟁을 벌이면서 어린이 관객뿐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성인 관객들에게까지 사랑을 얻어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아더와 미니모이 시리즈에서 펼쳐주는 흥미진진한 모험담은 에릭 세라의 배경음악이 일조한다. 1부에서 3부까지 배경음악은 스토리 전개에 맞추어 전자음악을 배치했다. 시리즈 3부작에서는 전편과 마찬가지로 내용 진행에 맞추어 더 투월드 오버처, 나더 굿 오멘, 어드벤처, 이즈 웨이팅 포 유 마틴 뉴 파트너, 더 트레인 파이트 파트 1에서 5까지 등이 순차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장자크 베넥스, 레오스 카락스와 함께 21세기 프랑스 영화 미학을 상징하는 누벨. 이마주의 대표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뮤익 배송. 그가 감독으로서 추구하는 독특한 시각적 스타일은 신세사이저를 기반으로 한 에릭 세라의 배경음악과 결합돼 두 사람만의 영화 작업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다.